네,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비입니다. 오늘 조명 맛집에 찾아왔어요. 조명 맛집에. 여러분 벌써 2019년 4월이에요. 4월의 시작이에요. 벌써 올 한 해 4분의 1이 지금 지나갔는데요.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저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매일 출근하면 퇴근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 거의 그 하루의 끝이기 때문에 와, 시간이 더 그래서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요, 오늘 제가 해볼 얘기는 방탄소년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아요. 물론 관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긴 한데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구독자분들이 좀 생기기도 해서 방탄소년단 얘기뿐만이 아니고 제 얘기를 조금씩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돌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2006년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16살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1세대 아이돌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1세대와 2세대 아이돌들 간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아이돌들이 원더걸스, 그리고 지금은 언급하기 조금 어려운 그룹인 그 그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세대 아이돌들의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아이돌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그때 정말 우연이었는데, 우연의 시작이 항상 정말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우연이었는데 이제 저희 반 반장이 학교 축제에 자기랑 같이 나가서 춤을 추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판 춤을 춰본 적도 없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댄스 커버를 했던 곡이 샤이니의 링딩동 그리고 줄리엣이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커버다운 커버를 해본 거예요. 정말 이제 그 안무 영상을 보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이돌의 안무 영상 컨텐츠가 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방송 영상을 봐야 되고 뮤직비디오 영상을 봐야 되고, 왜냐면은 각 비춰지는 화면이 다르니까 그 많은 영상들을 비교해 가면서 직접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추면서, 그래서 춤을 익혀가지고 정말 새벽에 그 친구 집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연습을 해서 축제 때 이제 선 보였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4명이서 커버를 했었는데 4명 중에서 제가 뭐 완전 막 빼어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 뭐 춤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추겠어요. 그래서 완전 빼어난 정도 아니지만 춤을 아예 못 추지는 않았나 봐. 춤이란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좀 감각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서 4명 중에서는 좀 가장 괜찮았다라는 그 평가를 받아서 친구들한테, 그래서 야, 너 한번 해봐. 늘 시작은 이렇죠. 아마 저처럼 실용음악과를 저는 이제 졸업을 했지만 실용음악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변의 권유로 음악을 시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오디션을 보러 간 거죠. 정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배워본 적도 없는데 배우지도 않고 그냥 이제 막 간 거예요. 친구들이 좀 한다고 하니까 으쓱해져가지고 완전 이제 신이 나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게 된 첫 공개 오디션이 JYP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객기였죠. 정말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춤을 췄는데, 와, 그때 이제 한 조라고 해가지고 조씩 이제 들어가서 단체로 이제 앉아있고 한 명씩 나와서 오디션을 보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는데 저보다 잘 추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춤이. 그때 당시에도 전 16살이었는데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춤을 엄청 잘 추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보나마나 떨어졌고 그때 당시에 되게 부끄러워진 거죠. 와, 내가 뭐 하자고 여길 보러 온 거지 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한 게 아니고 계속 오디션을 보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향이 광주인데 광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오디션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학원 이제 출신으로는
동방신기의 윤호 씨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 방탄의 제이홉 호석이가 다녔죠. 호석이가 다녔던 그 학원이에요. 그 학원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셨고, 저랑은 잠깐 이제 알고 지냈던 몬스타엑스 중에 형원이 형이 또 계세요. 그 출신, 그 학원 출신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나름 오디션도 좀 보기도 보고, 오디션은 정말 많이 봤어요. 지겹도록 보고, 결과는 항상 안 좋았고, 내가 오디션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거, 노래를 내가 좀 더 배워보고 싶다,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디션 전문 학원이 아닌 실용음악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고, 거기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오디션이랑은 좀 멀리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19살 때까지는 그래도 뭐 K-POP 스타, 슈퍼스타 K, 그 다음에 각종 뭐 큐브 엔터, JYP 엔터, YG SM 정말 이름 있는 기획사만 골라서 오디션을 보러 갔었는데 20살이 되고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오디션이랑은 좀 멀리 이제 거리를 좀 두게 됐고, 아이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별로 생각이 없던 상태였고, 그렇게 제가 21살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제가 살고 있던 사회와는 조금 동떨어지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안에서는 정말 군 복무만 이제 하게 되고, 오디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생각도 못하고 있던 차였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입덕을 하게 됐잖아요. 방탄소년단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부대 안에서 방탄소년단에 입덕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음악에 먼저 좀 눈을 뜨게 됐고, 귀를 열게 됐고, 수록곡들을 찾아보는데 그들이 그때 당시에 하고 있던 음악적인 메시지는 화양연화 때였으니까 청춘에 대해서 한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넌 그냥 너의 길을 가라, 너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많이 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난 나가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아이돌 준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전역을 하고 다시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몇 군데 기획사에 합격을 해서 연습생 계약을 앞두고까지 간 곳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 이미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도 기획사는 역시 좀 이름 있고 알려진 곳을 가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역하고 나서 나왔을 때 연예계 시장 쪽이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떳떳하지 못한 회사들이 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점점. 그 아이돌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그 아이돌 지망생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하려고 하는 되게 좋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곳들, 좀 이름 없는 곳들, 중소기업은 좀 거르게 되더라고요. 제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습생 계약을 했던 곳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광주가 아닌, 고향이 아닌 서울 쪽에서 조금 오디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학원을 좀 찾아서 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좀 찾아다녔었는데 가장 많이 간 곳은 아무래도 이제 빅히트였겠죠. 그때 이후로는. 전역한 후로는 정말 빅히트만 매달 열리는 그 오디션은 무조건 참석했던 것 같아요. 히릿 오디션도 그랬었고. 아무래도 이제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보다는 실력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 제가 이제는 나이를 먹고 나니까 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게 된 거예요. 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쪽 음악을 보면 저랑 제가 추구하는 음악성과 사실 좀 거리가 안 맞긴 해요. 빅히트 음악을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이 그 회사랑은 좀 어울리지는 않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기도 했었고, 사실상 뭐 제 실력이 그들 성에는 좀 안 찼을 수도 있고요. 뭐 나이는 어리지만 워낙에 잘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보다 제가 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원래는 오디션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 옛날 빅히트 95, 945긴 방탄소년단의 연습생 때 굉장히 많이 갔다던 그 유정식당 있잖아요. 유정식당의 지하였어요. 오디션 장소가. 거기서 이제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 되면 이제 쫘르륵 줄 서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보다가
최근에는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지 좀 됐지만 어쨌든 몇 달 전부터는 장소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도 제가 몇 번 딱 가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빅히트의 연습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을 2명 정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디션이 끝나고 이제 나가는 길이었는데 오디션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고 줄도 쫘르르르 서 있었지만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한적하면서 이제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빅히트를 굉장히 좀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출입이 이제 통제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마스크 쓰고 있고 후드티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체형을 보니까 어쩌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빅히트 연습생인가? 이러고 지나갔었는데 왠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성덕이 될 수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좀 꿀 수 있었고 어쩌면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빅히트와는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차기도 했고 아이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는 꽤 많이 도전을 했었고 도전을 하면서 내가 이 길을 정말 걸어야 되나, 걷고 싶은 건가, 하고 싶은 건가 생각도 많이 했었고 어쨌든 지금은 아이돌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도, 다니고 있는 직장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 전공을 살려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제 새로운 꿈은 경력과 스펙을 열심히 쌓아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입사를 하는 거예요. 매니저든 아니면 기획팀이든 어느 쪽으로 됐던 간에 빅히트라는 그 꿈의 직장에 제가 입사를 하는 게 지금 당장의 꿈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빅히트, 그리고 승비는 이어져 있다. 어떻게든 이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어진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어느덧 좀 완연한 봄 날씨를 좀 맛볼 수 있긴 한데요. 여전히 일교차가 심하기도 하고 꽃샘추위 때문인지 저녁에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얼마 전까지 아팠던 저는 지금 다 나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종종 꼭 방탄소년단이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저의 얘기도 한 번씩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 4월에는 제가 방탄소년단 관련된 커버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최대한 옮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또 이제 앞으로도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만 물러날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